코인 투자자분들 반갑습니다. 코인 트레이더 고래 트레이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부분들은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뉴욕의 연방은행 총재가 금리를 추가 조정할 여지가 남아있다는 소식을 들려왔습니다. 12월 달에 마지막, 이번 연도 마지막 금리 발표가 있는데요. 금리를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급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XRP 리플입니다. 급락장 속에서도 존재감이 확대가 되고 있다. 자,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만 보는 거는 반쪽짜리 해석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과연 이 XRP 리플 급락장에서도 빛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계좌는 아직까지는 빛을 바라보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자, 이 금리에 대한 부분은 자세히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리플에 대해서 이 RLUSD와 XRP의 연관관계, 그리고 또 언제쯤 여러분들 계좌가 확실하게 나아질지, 자, 그 두 가지와 함께 제가 영상 중간에 정말 좋은 종목도 추천 종목으로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추천드렸던 종목들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더 축하드리고, 오늘도 그런 종목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먼저 눌러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이 상승하길 바란다. 그런 분들은 댓글창에 상승이라고 남겨주셔서 이렇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존 윌리엄스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결국엔 밝혔죠. 가까운 시기에 기준금리를 추가 조정할 여지가 남아있다. 자, 그러면서 FOMC 멤버 윌리엄스의 연설은 어젯밤 9시 반에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 결국엔 9시 반 요 발표와 함께 요 내용과 함께 시장은 전체적으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차트를 한번 먼저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이 상승을 보여줬던 시간이 언제죠? 바로 9시 반부터 이렇게 반등 구간을 5%짜리의 상승 구간을 이렇게 그려주게 되었고, XRP 리플도 마찬가지입니다. XRP 리플도 결국엔 최대 9%대까지 이런 상승을 보여주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알트코인의 대장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바닥 구간 대비해서 몇 프로까지 약 6% 정도 이런 상승 구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또 눈에 띄는 건 인투이션이나 모멘텀 같은 종목들도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제가 요거 영상 후반부에 다시 한번 더 풀어드릴 거니까요.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만큼 금리가 코인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XRP 리플이 얼마나 또 호재성 뉴스가 있는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 그럼 우리 금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12월 달에 금리 발표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금리 결정은요, 정확하게는 12월 11일 목요일 날 새벽 4시에 금리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현재는 69.7%의 확률로 0.25% 금리를 인하할 것 같습니다. 요 예측치가 굉장히 높게 나와 있는 부분인 거고, 자, 그것과 함께 자, 기존에 몇 프로의 확률로 내릴지 올릴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져 왔었어요. 한 달 전까지는 98%, 그러다가 일주일 전에는 몇 프로요? 44%로 떨어지고 39%까지 떨어졌던 게, 그런데 단 하루 만에 저 연설로 인해서 69%까지 순식간에 금리 인하하게 될 확률이 이렇게 높아졌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보여주게 된 거고, 기존에도 금리는 내렸던 시절이 있었죠. 바로 코로나 시절에 미국은 금리를 내렸어요. 자, 그래서 그때 당시 보면은 미국 M2 통화량을 하죠. 그래서 가장 넓은 범위의 유통량. 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뭘 볼 수 있겠습니까? 2020년도 1월달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은 바로 여기입니다. 자,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졌어요. 본격적으로 터진 게 2020년부터 연말까지 그냥 계속해서 터지니까 미국은 통화량을 늘린 거예요. 시장에다가 돈을 막 풀어 제낀 거죠. 자, 그러면서 점점점 늘어나가지고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 달까지 자, 30%나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30% 우리 주식시장이나 코인시장의 상승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역대급으로
많은 돈이 시장에 풀리게 되니까 그 인플레이션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금리를 내렸죠. 금리를 내리면서 시장에 돈을 풀으니까 그 돈들이 어디 갔어요? 비트코인으로 들어온 거예요. 비트코인으로 돈이 들어오니까 1,000만 원짜리가 8천만 원까지 비트코인 치솟은 거예요. 무려 8배나 오르게 되었고, 자,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뭐 있었어요? 2020년도 당시에 비트코인의 반감기까지 같이 겹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8배까지 올라가게 되었고, 물론 지금은 비트코인의 반감기의 시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또 국내로 한번 또 넘어와서 한번 보자면, 자, 역대급 정부의 M2 통화량, 시장에 돈을 얼마나 풀었었느냐. 자, 김대중 정부 때는 통화량 증가율이 결국엔 크게 출렁이었었습니다. 자, 이때 당시 IMF 외환 위기가 있었죠. 그래서 결국엔 그때 돈을 금리를 많이 올렸었어요. 엄청나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0%대까지도 올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통화량 증가율이 크게 출렁해서 위아래로 엄청나게 출렁인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도 주택 대출 증가로 M2가 크게 계속해서 증가를 보여왔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도를 겪고 나서 그 이후로는 2013년도까지 자, 안정화 추세를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마다 각각 그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요. 자, 한쪽으로서는 민주당 쪽에서는 일단 돈을 푸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또 다시 한 번 더 그 반대쪽 성향. 네, 지금으로 치면 국민의힘 쪽이죠. 이쪽에서는 일단은 조금 그 돈을 풀었던 걸 살짝은 잠궈야 돼요. 자, 결국엔 그 균형을 잘 맞춰야 우리나라 정세가 잘 돌아갈 것이다. 자, 그래서 또 박근혜 정부 때 M2가 꾸준히 또 증가를 했습니다. 꾸준히 증가해야 돼요.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또 문재인 정부 때, 이때 코로나19 이때가 벌어졌었죠. 역대급 M2가 증가율을 기록을 했다. 자, 부동산 가격 폭등 및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을 했고요. 자, 현재 정부에서는 M2 통화량 규모 자체는 지속적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월 평균 증가액이 직전 정권 대비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 지금 돈을 풀어야 되는 건 맞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방향이, 그 시기가 조금은 아슬아슬하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일단은 직전 정부에서, 자, 문재인 정부 때 뭐라고 했었습니까? 바로 20조 원씩 이렇게 월 평균 M2 통화량이 증가를 했어요. 시장에다 돈이 20조 원씩 풀렸는데 지금은 40조 원씩 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이 아직 움직이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먼저 이렇게 선제 조치로서 돈을 풀면 안 돼요. 이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한 6개월 정도 더 빠른 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 시장이 지금 주식시장이 폭등하라고 있는 이유가 그런 부분으로 좀 볼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거 조금만 경제를 배우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너무 빨리 돈을 풀었다. 이게 조금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고, 이로 인해서 또 후폭풍도 결국엔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후폭풍은 과연 어떻게 누가 감당할지, 그래서 우리가 그 전까지는 바짝 좀 돈을 벌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럼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겠습니까? 우리 그냥 다 코인 하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우리 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완전히 암호화폐 편에선 백악관, 비트코인을 절대 판매하지 마십시오라고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습니다. 자, 백악관 암호화폐 정상회의에서 직접적으로 공식 석상에서 이야기한 부분인 거고요. 자, 현재 하락장은 신규 매수자들에게 좋은 기회의 장이 될 전망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밝혔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그리고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그 효과까지, 자, 이렇게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여주고 있다. 자, 반등이죠. 상승이라고 하기엔 조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반등이라고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잠시만요. 현재 시간이 일단 6시 19분을 지나고 있고요. 오늘 혹시 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까요? 일단은 일하시는 분들은 파이팅 하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전체적인 추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RP 리플 같은 경우에는, 자, 노란 빗각선 아직 돌파를 못했습니다. 자, 새벽 2시 날짜로 이렇게 가장 고점을 찍어주고 조정 구간을 겪어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 제가 그어놨었던 노란 색깔 두 번째 빗각 라인이죠. 이 라인 완벽하게 받아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점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빨간 색깔 빗각선 있죠. 이 라인을 터치하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갔다가
한번 눌러주는 자리. 요런 자리를 노려보셔야 돼요. 이더리움 기준에.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빨간 선을 눌러준다. 발로 딱 밟아주잖아요. 그럼 얘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바닥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다? 매수를 많이 해도 된다. 자, 그리고 또는 다시 한번 하락해서 노란 선 찍어준다. 여기서는 내가 들어갈 돈에서 현재 현금 들고 있는 거에 절반만 이렇게 매수 쪽으로 기울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한번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란 빗각선은 한번 깨는 오버슈팅 구간이 나왔어요. 밤 9시부터 바닥을 찍고 반등 보여줬죠. 이때 윌리엄스가 결국에 좋은 이야기를 했고 금리 내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반등 보여줬어요. 자, 지금 어때요? 노란 빗각선 밟아주고 나니까 상승 보여주고 있죠. 다시 한번 더 혹시 노란 빗각선 깨지면 이때는 손절치고 다시 기다리는 거고, 다시 한번 더 비트코인이 내가 들고 있다면 단타성 위주로 일단 첫 번째로 설명을 드리면, 두 번째 위에는 노란 빗각 있죠. 요 라인 왔을 때 터치하는 그 근처에다가 미리 지정가로 일부 내가 필요한 돈만큼만 매도의 전략으로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또 리플에 대한 새로운 소식들 보면서 언제 또 리플 움직여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리플의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죠. RLUSD에 대해만 결국에 집중하지 말라. 자, 리플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은 RLUSD입니다. 마스터카드 웹뱅크 XRP 기반의 결제 실험에 참여를 했고요. 실제로 XRP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는 부분인 겁니다. 일단은 표면적으로 뉴스는, 자, 마스터카드 웹뱅크가 스테이블 코인인 RLUSD, 자, 달러와 연동된 이 코인을 이용해서 결제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테스트 중이고, XRP 레저의 구조적 특성상 거래가 발생하는 순간 네트워크 운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XRP가 필수적으로 사용된다는 분석, 이런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아, 근데 뭔가 좀 복잡하죠. 자,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조금 복잡하게 뉴스로 올리는 이유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XRP 같은 경우에는, 리플 같은 경우에는 2025년 2분기 보면은 2분기 언제인지 아시죠? 4월, 5월, 6월 달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1.3조 원의 거래를 처리했다고 이렇게 언급이 나왔고요. 자, 결국엔 기관들이 일부 또 채택을 했기 때문인 거겠죠. 자, 그래서 ODL은 XRP를 브리지 통화로 사용해서 사전 예치가 필요한 기존의 계정 시스템들을 결국엔 없앴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이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빚을 먼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는 뭔가를 쓰려면 수수료를 내야 되잖아요. 수수료를 먼저 은행에다 저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써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먼저 쓰고 나서 나중에 갚는 시스템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대체함으로써 27조 달러에 달하는 유휴 유동성을 해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다. 자, 잠재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아직 터진 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잠재력은 가졌어요. 저도 1조 원의 자산을 가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질 수 있다. 이 뉴스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존의 스위프트망 시스템보다 빠르다. 3초에서 5초면 이체가 완료가 돼요. 거기다가 비용까지 저렴하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수수료로서 0.01개를 리플을 쓴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근데 현재 리플의 단가를 3,000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0.01개면 30원의 비용이 들게 되잖아요. 30원이. 근데 이게 또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리플을 쓰게 돼요. 근데 리플이 여러분들 다 바라는 단가가 뭐예요? 3만원 가고 30만원 가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10배까지 가격이 치솟아서 3만원이 갔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대박이 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관 투자자들이 이걸 쓰면서 리플을 0.01개 써야 돼. 근데 갑자기 그 가격이 300원으로 올랐어. 그러면 이 XRP를 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개수로서 결국에 설정을 해야 되는데, 한 개당 가격이 너무 비싸. 여러분들이면 이걸 쓰겠어요?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기존 시스템 대비해서 조금 저렴한 부분이 있지만, 얘가 만약에 3,000원, 3만원 넘어서 30만원까지 갔다고 쳐봐요. 지금부터 100배까지 올라왔다. 그럼 이 비용은 너무나 천정부지로 치솟아요. 그럼 XRP 리플을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수단들도 요즘에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솔라나든지 트론이나 이런 부분들도 엄청나게 많은 상황에서 XRP 리플 하나만 선택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3만 원이 가고 30만 원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시죠? 자, 결국엔 우리가 달러를 보게 됐을 때는 달러는 어느 정도 안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반해서 XRP 리플은 가격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 변동이 너무 커. 근데 달러는 움직여도 한 요 정도 선에서 움직이면 기존의 기관 투자자들, 증권사들이라든지 수많은 은행들 뭘 선택하겠냐 이거죠. 그럼 리플이 발행한 RLUSD를 선택을 할 거고, RLUSD는 뭐냐? 리플의 주식 회사를 차렸을 때 그때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플 토큰이 아니라. 이걸 조금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좀 풀어드리는 채널 딴 데 가서 못 보셨을 거예요. 자, 지금 당장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이제 이해되시죠? 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일단 까는 건 여기까지 한번 좀 제가 까내리도록 할 거고, 지금은 이제는 ETF에 집중을 해야겠죠. 카나리 캐피탈의 ETF 먼저 나스닥에 성공적으로 데뷔를 했고, 거기다가 비트와이즈도 마찬가지로 뉴욕 증권 거래소에다가 상장을 발표하고 지금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돈들이 들어왔지만 초기에는 이 효과를 보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냐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바로 블랙록입니다. 자, 블랙록이 결국엔 ETF를 신청을 하고 승인까지 나와야 된다. 자, 지금까지 뭐 이렇게 신청해 놓은 거 보면은 뭐 그레이스케일이라든지 프랭클린 템플턴 21세어즈 코인세어즈 위저덤들이 있어요. 블랙록은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아쉽다. 블랙록만 신청하면요,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걱정 없이 리플 들고 가셔도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일단 이 XRP 리플 지금 가격 안정적으로 잘 만들어가고 있고요. 1시간 본 기준에 EMA로 12선, 12시간 동안의 평균값, 하루 반나절이죠. 요 라인들 또 지켜나가고 있어요.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가 조금 집중해봐야 될 건 뭐죠? 인투이션이나 모멘텀 같은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인투이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번 풀어드렸던 종목이기도 해요. 인투이션이요, 제가 요거 코인학교 채널의 날짜가 11월 20날 요거 밤에 올려드렸던 영상이에요. 170원에 최초로 추천은 드렸었어요. 자, 추천을 드리고 나서 제가 이거를 뭐라 그랬냐면, 일단은 특정한 구간이 깨지면, 그리고 비트나 이더가 꺾여 내려가면은 손절치고 다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그때 당시에 보시게 되면 제가 이런 메시지를 남겨놨죠. 코인학교 추천 후 매수 추천, 인투이션에서 1시간 본 기준에 12선 돌파 시 매수하라. 안착할 때 제가 보통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돌파 시에 매수하라고 했어요. 물린 거 싹 팔고 가자라고. 365원과 500원 미리 지정가 걸어두셔라. 나중에 못 팔았어야 하는 분들 제가 강퇴한다고까지. 자, 그래서 못 팔면 너무나 가슴 아파요. 그래서 제가 미리미리 경고를 드린 거고, 결국엔 자, 11월 21일 금요일 오후 6시 반이잖아요. 이게 보면은, 자, 보세요. 2시, 3시, 4시, 5시, 6시예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요거를 처음에 추천 나갈 때가 여기요. 여기 추천 나가고 나서 비트 이더가 꺾이니까 일단은 들어가지 마셔라. 매수를 취소했어요. 이때. 뭐 손실 받아도 1%, 2%밖에 안 돼요. 그러고 나서 제가 양봉을 딱 첫 번째 보고 나서 어때요? 1시간 동안에 분명히 매수 구간 나오죠. 근데 아직 매수는 안 됐어요. 지켜보는 거예요. 왜? 파란선 아직 12선 못 뚫었잖아요. 그쵸? 뭐예요? 1시간 봉에 12선 돌파시 매수. 돌파 나왔나요? 못 나왔어요. 그다고 나서 8시 돌파 나오잖아요. 자, 파란선 뚫었죠. 그럼 내가 늦게 사도 170원엔 들어가야죠. 돌파 나왔으니까. 그러면서 뚫는 척하다가 다시 한 번 더 조정 와요. 165원 또 찍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65원이고 매수가 됐다면 인투이션 같은 경우는 최대치까지 몇 프로 볼 수 있어요? 200%짜리 나왔습니다. 단 하루 만에. 몇 시간 걸렸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거 6시 반에 말씀드리고 나서 8시, 9시 정도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어요. 자, 8시경에 매수하고 나서 정확하게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파란선 그리고 최대치까지 6시간 걸려요. 200% 올라가는데. 제가 매도 라인 잡은 거 365하고 500원이죠. 근데 왜 그 구간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알고 가셔야 돼요. 이거는. 자, 365원이 어디서 부딪히느냐? 365원은 첫 번째로 여기 갈라지는 이 라인 있죠. 자, 결국엔 시가하고 전날 상장했던 종가가 돼요. 그 라인이 368원 근처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365원을 끄는 거고, 그러고 나서 이 절반 구간 얼마예요? 495원에서 500원 사이 되죠.
대략적으로 봤을 때. 그러나 어때요? 500원 조금 더 뚫었어요. 520원까지는 갔어요. 최고치는 매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뭐예요? 365하고 500원. 이런 구간들 매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대략적으로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수익 볼 수 있는 거 여기요. 그냥 뭐 한 400원까지만 잡더라도 120% 넘어요. 이런 수익들 여러분들 다 가져갈 수 있다고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이렇게 메시지 한번 받아보고 싶다. 리플은 리플대로 매수 갖고 가시고 이런 종목들로 알차게 한번 수익을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 시가총액이 1000억 미치라 영상으로 인투이션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진 못했어요. 이해되시죠? 워낙에 조금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영상으로 100%는 제공해드리지 못했지만 지금 시점 다시 한 번 더 반등 보여줍니다. 얘 손절가 똑같아요. 파란 색깔 선 EMA로 12선입니다. 자, 요거 추가적인 인투이션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빠르게 매매 한번 오늘 날짜로 돈 한번 벌어보실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 따봉 버튼 구독 전체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무료 추천 링크 있어요.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자, 고정 댓글 남겨놨으니까요. 여기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이나 또는 단타 종목 좋아하시면 단타 종목 추천 필요하신 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010 연락 받으실 번호 그냥 땡땡땡땡 몇 번인지 적어주시고 제출 버튼까지. 그리고 이거 남기시면은 연락 좀 받으세요. 아, 왜 자꾸 모르는 번호로 전화 안 받으면 신청하고 전화 안 받는 사람 왜 이렇게 많아요? 3명 중에 1명은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저하고 아는 사이가 아닌데 당연히 전화번호 모르잖아요. 제 연락처를. 이해되시죠? 전화 안 받으실 거면 신청도 하지 마요. 저도 솔직히 귀찮아 죽겠어요. 힘들어요. 여기 기존에 신청하셨던 분들은요. 재신청하지 마시고 전에 연락 받으신 번호로 그 번호로 다시 연락 주시면 돼요. 부재중 전화 다 찍혀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인투이션 지금 또 올라가고 있네. 일단은 단타 맛있게 먹으러 한번 갔다 와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함께 하실 분들 고정 댓글 링크로 신청을 하시고요. 현재 시간 체크하실게요. 6시 33분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들께 이 좋은 정보들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고요. 12월 11일 날 금리 결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 산타랠리 많은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무리한 투자하지 마시고요. 비트코인이나 XRP, 리플, 이더리움 전체적으로 조금씩 반등 구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비트, 이더, 리플이 반등이 나올 때만 단타를 진행하시는 거 요거 꼭 잊지 말아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네들 비트, 이더 떨어질 때 단타 종목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나요. 지금은 비트, 이더가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바짝 긴장하시고 수익 꽉꽉 채워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인투이션 수익 보신 분들이요. 댓글창에다가 인투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시고 몇 프로 수익 보셨는지 그거 적어주시면 너무나 감사할게요.